안녕하십니까. 6회차 수업이네요. 근데 저기 지금 현재 그 여러분들이 고공고 학생들은 이제 그 계약을 한 바람에 지금 이제 6회차하고 7회차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기로 했고, 그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 날 우리 8시 하기로 했잖아요. 8시에 하기로 했으면은 아마 고공고 학생들도 다른 학원이랑만 겹치지 않으면 이제 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특강 종강이니까 그때는 올 수 있으면 이왕이면 실강 되는 게 더 좋으니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에서 10시까지 와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그때 카톡 올려드렸었죠. 자, 13번서부터 차릴게요. 13번서부터 차릴게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12번에 모음 조화까지 했습니다. 연달아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모음 조화에서 뭔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자, 마참내 제 뜻을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마참내 제 뜻을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자, 뜻 같은 경우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자, 잠깐만, 우리 어두장군 얘기했죠. 어두장군이 11번이었나요? 네네네. 그래서 뜻을 같은 경우는 일단 비읍 디귿이니까 이제 어두장군, 즉 어두장군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즘은 안 쓰이는 초성에 나오는 합용명서 자음이다. 합용명서 자음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겹자음이 되겠지요. 그죠? 좋아요. 근데 겹자음은 지금 현재는 종성에 쓰이죠. 뭐 니은, 지읒, 리을, 기역 이런 거 쓰이죠. 근데 지금 초성엔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어두장군 있었었고요. 그다음 이어적기도 있었네요. 뜻에다가 그다음 뭐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을 이래 붙잖아. 이렇게 붙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지금은 저 모음조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에 글자가 그러니까 저 오른쪽이나 위로 뻗치는 글자들, 아나, 오나 이런 애들, 야나, 요나 이런 애들 이런 양성이면은 뒤에도 양성에 관련된 어미나 조사나 이런 말들이 오고, 앞에가 이제 음성이면, 그러니까 즉 왼쪽이나 그다음에 아래로 뻗친 애들, 여나, 유나, 어나, 우나 이런 애들, 의도 음성이라고 그랬었어요. 그거나 이 같은 건 중성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다 의가 나오기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이제 음성이 이제 조사나 어미가 나오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모음조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잡다란 말 있잖아요. 잡다란 말의 어간에다가 뭐뭐 아서라고 하는 이제 아서 아라라고 하는 어떤 연결어미하고 그다음에 명령 어미가 붙을 때는 잡다는 어떻게 돼요? 어간이 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잖아요. 그러니까 아여서가 아니라 아는 양성이니까 그래서 잡아서가 나오죠. 근데 먹다란 말로 바뀌어버리면 먹은 어여서가 아니라 음성이어서 아서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어서가 나와야죠. 명령도 마찬가지죠. 잡, 알아, 먹, 어라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모음조화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모음조화는요 어디서만 이루어지냐면요 일부 어미하고 일부 어미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근데 음성상징어 같은 경우도 많이 파기가 됐다고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분명히 뭐였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깡총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깡이 껑으로 바뀌면 껑충으로 바뀌었다는데 이제는 파기가 돼서 이제는 두 개가 없어요. 깡충. 그러면 깡충 하게 되면은 지난번 설명했던 거긴 한데 깡충 하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니까 양성이 나왔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하게 따지면은 엄밀하게 아니 그냥 엄밀하게 안 따지고 대충 따져도 이거는 모음조가 어떻게 된가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조는 음성상징어라든가 음성상징어 그다음에 어미 그러니까 일부 음성상징어하고 일부 어미에서만 어떻게 됐다? 지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좀 더 이제 과감하게 말하면 명맥이 유지되는 정도다. 근데 이걸 600년 전으로 돌리면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뭐 음성상징어 말할 것도 없고 어미도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게 중요하지 조사도 몇 개씩 있었다고요? 한 세트 즉 두 개씩 있었다고 얘기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목적격 조사하고 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을하고 르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 같이 앞에 자음이 나오면 을이 나오고 나무같이 모음이 나오면 르이 나오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을하고 르는 둘 다 모음이 뭐로 돼 있다는 거야? 으로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조건 음성밖에 안 된다. 음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람이잖아요. 아잖아요. 그래도 사람 을이 나오고 나무는 뭐 음성이니까 뭐 을이 났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은 목적적 조사는 뭐밖에 없어요? 을하고 를 둘 다 음성밖에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몇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알과 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랄과 를이 있었어. 그럼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받침이 있고 양성일 때는 알,
앞에 받침이 있고 음성이나 중성일 때는 을, 앞에 받침이 없고 양성일 때는 랄, 앞에 받침이 없고 음성일 때는 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지금 잡아라 먹어라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훨씬 더 어때? 그러니까 모든 조사가 거의 모든 조사가 뭐 이가 같은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조사들,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어미들,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들까지도 모음조어가 더 철저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건 15세기 중세 구어니까 모음조어가 철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했어요? 뜻을 실어 표디 못할 놈이 한이라서 거가 얘기했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때 새로 스물 저기 창조정신 나오는 거 있었죠. 새로 스물 여듭자 같은 경우도 자 어듭자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건 동국적으로 시작하는 표기 이거 짱이라고 있는 거 아니지요. 여듭자 어쨌든 간에 아래야도 양성이니까 르이 나오지 않는 요즘 글자 르이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글자 랄이라고 돼 있죠. 아래야도 역시 양성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듭자를 맹가노니까지가 지난번에 12번에 모음조까지 한 겁니다. 자, 오늘은 몇 개를 더 해야 되냐면요. 사람마다 해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특별한 쓸 말은 없고요. 수비할 때 수비하고요. 근데 그 전에 딱 오늘 두 줄만 하면 되거든요. 두 줄하고 16세기 소학원이라는 걸 하긴 할 텐데. 자, 일단 볼게요. 사람마다 해요. 수비니겨 날로 숨에 뼈남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여기에서 일단 오늘 훈민정음에서는 딱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길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해도에 따라 다른데 일단 첫 번째 사람마다로 하여금 수비 쉽게 익혀. 자, 니겨는 이미 저 얘기했던 겁니다. 니키다 그랬으니까 뭐예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 날로 숨에 이 숨에서 할 게 있어. 이 숨에 그러니까 첫 번째 수 위에서 뭘 하나 설명을 해야 되고요. 순경음 비읍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고요. 숨에서 명사형 전성음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뼈난케 하고자 할 따라민이라 따라민이란 이어적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명할 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후민정음 마지막 두 줄에서 딱 두 개가 있습니다. 13번에 순경음 비읍이라는 걸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에서 명사형 전성음이 음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글쎄요. 아마 두 개가 다 여태가 우리가 배웠던 뭐 동국적인 시한자한 표기나 뭐 그거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그거보다 좀 더 어렵고 현대어하고도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좀 메모장에다가 잘 좀 필기하시기 바라겠어요. 13번 갈게요. 자, 수위라는 거. 수위라는 거 쉽게 뭐 이런 뜻이었었는데 자, 13번 갈게요. 13번에다 뭐라고 쓸 거냐면 순경음 비읍에 대하여라고 쓸게요. 순경음 비읍. 자, 필기 잘합시다. 비읍. 순경음 비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경음 비읍은 요거죠. 이거에다가 요게 들어가. 자, 조심하세요. 여기서 이게 들어가면은 비읍에다가 아래야 모음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모음이 아니라 여기 이게 뭐가 들어가? 이응이 들어가죠. 이렇게. 순경음 비읍에 대하여라고 얘기할게요. 대하여. 자, 순경음 비읍에 대하여 이거 가지고도 30분 이상은 아마 글쎄 더 걸릴 수도 있겠어요. 순경음 비읍에 대하여 이게 이제 13번이 될 텐데 자, 순경음 비읍. 자, 첫 번째 글자서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기 지금 20명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20명의 학생들 같이 한번 저기 20명이지만 너무 목소리 크게 하지 말고 딱 2명 정도만 있는 목소리 정도로만 합시다. 자, 바로 해볼게요. 순경음 비읍 시작. 순경음 비읍. 자, 순이 무슨 뜻이에요? 순음. 순음하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순음하게 되 순음하게 되면 무슨 뜻인가요? 순음하게 되면은 민지야, 순음이 무슨 뜻이에요? 순음. 입술 소리라는 뜻이었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야. 입술 소리 뭐가 있었어요? 무, 브, 프 이런 애들이 입술 소리 했잖아요. 입술 소리 무, 브, 프 이런 애들이 입술 소리야. 자, 그때 이제 경이란 글자만 알아도 되겠죠. 자, 이건 이미 우리 사실은 처음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할 때 하긴 했었던 거야. 순경음 비읍이고요. 자, 여기에 경자가 중요한 글자지. 경자가 무슨 글자예요? 가벼울 경자예요. 가벼울 경자. 왜 차가운 차를 차가운 차? 작은 차를 약간 경차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파이터들 싸울 때 뭐 경량급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순경음 비읍이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었어. 우리 첫 번째 제자 원리 거의 1회 할 때 설명했던 건데 비읍술. 자, 비읍은 브 해서 입술이 굉장히 심하게 붙었다고 터지는 소리죠. 왜냐면 이제 파열음이니까요. 근데 얘는 어떻게
그 입술 소리를 좀 가볍게. 그럼 가볍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비읍이 닿는 동 마는 동, 닿는 동 마는 동에서 약간 V처럼 발음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V가 비읍이라면 순경은 비읍은 V, V, V. 선생님 입술 다시 보시면 물론 저도 정확한 발음 잘 못합니다. V, V, V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영어의 V 발음이랑 약간 비슷한 이미지가 나는 건데. 자, 순경은 비읍. 자, 그다음 이거 무슨 표기입니까? 이거 무슨 표기예요? 자음이 연속으로 밑에 두 개 나왔잖아요. 연속으로 나온 거 무슨 표기예요? 연서 표기 기억나시죠? 자, 우리 저 1교시 때 저 첫 시간에 했던 거 다 있습니다. 옆으로 나란히 표기해 준 건 병서라 그랬고 밑으로 나란히 표기해 준 건 연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비읍에다가 이응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어떤 소리가 나게 한다? v 이런 소리가 나게 하는데 순경은 비읍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순경은 비읍은 우진아 그럼 순경은 비읍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글자는 사라졌다는 얘기지. 마치 어제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활동을 아참뭐 잠깐 1분 뭐 30초만 얘기하면 어떻게 뭐 태풍 피해 없으셨습니까? 그 저기 저는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가 이제 휴무여가지고 이제 서울 집에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뭐 가을비 추적추적 오는 정도였고 바람이 살짝 뭐 1시간 정도 좀 셌나요?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잘 되나 모르겠네요. 그 뭐 휴교 같은 것도 하고 그랬다는 말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뭐 태풍 피해나 뭐 이런 거 없이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어요. 7호 태풍이 또 올라온답니다. 올해 가을에도 태풍이 또 올라와요. 자 순경은 비읍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지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 글자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이거 오늘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라는 걸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이 글자가 완벽하게 그냥 소실된 게 아니야. 태풍 카눈이 아예 그냥 소멸됐듯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특히 이제 경상도 사투리 많이 남아 있는데 이 글자 자체 모양은 사라졌는지 몰라도 이 녀석의 발음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니까 즉 흔적이 트레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없어졌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순경은 비읍. 자, 순경은 비읍은 어떻게 되느냐? 자, 15세. 자, 순경은 비읍이 이걸 변천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1번 발음서부터 가볼게요. 발음서부터. 발음은 어떻게 발음해요? 이거를 이제 그 당시의 표기로는 소리는 입시울 가베야반 소리라고 그랬거든요. 입시울 가베야반 소리. 뭐냐? 입시울이 입술이라는 뜻이야. 가베야반이 뭐냐? 가벼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즉 입술 가벼운 소리예요. 입술 가벼운 소리 비읍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죠. 비읍을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수능 비읍을 좀 가볍게 소리를 내라고요. 그래서 약간 영어의 뭐랑 비슷하다고 뭐 많이 비슷할 거예요. v랑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걸 제가 기억나시죠? 순경 비읍이에요. 그러니까 입술 가볍게 나는 소리다 보니까 얘는 가볍게 나는 소리다 보니까 자음은 원래 발음 기관에 장애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뭐 파열이라든가 마찰음이라든가 파찰음이라든가 마찰음 같이 이에 걸려서 나오는 소리라든가 파열음처럼 터져서 나오는 소리라든가 파찰음처럼 터져서 걸려서 나오는 소리라든가 어쨌든 자음은요 이든 뭐 혀든 뭐든 간에 발음 목구멍이든 발음 기관에 장애 즉 걸려서 이렇게 걸려서 나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뭐예요? 모음은 걸리지 않고 그냥 약간 그냥 일직선으로 나오는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얘는 v 이거하고 일반 자음 v 확실하게 v는 입술에 많이 걸리죠. 근데 v는 안 걸리진 않지만 뭐 걸리는 동 마는 동 걸리잖아요. 가볍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자음과는 달리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일반 자음과는 달리 장애가 적어. 즉 장애가 없다고는 못하지. 발음이니까 장애가 적게 걸려요. 그럼 장애가 적게 걸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약간 뭐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약간 민지야 약간 뭐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니? 그럼 약간 모음의 특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모음의 특성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다는 거.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거. 조금 지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변천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녀석이 제가 이 얘기를 뭐 예전에 그 제자 원리할 때 글자 제자 원리할 때 얘기해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의 변천사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저기 변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녀석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없어졌는지를 얘기해 본다면 이 녀석 뭐냐 첫 번째 잘 보세요. 순경은 비읍이 잘 보세요. 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근대국을 하면서부터 아니다 16세기서부터 바뀌었다. 16세기 즉 후기 중세국서부터 바뀌었는데 세 가지 갈래로 바뀝니다. 첫 번째 뭐로 바뀌냐면요. 첫 번째 보세요. 양성 뒤에서 있잖아요. 양성 뒤에서 양성 모음 뒤에서는요. 모음 뒤에서는 얘가 뭐로 바뀌냐면 오로 바뀌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음성 모음 뒤에서는요. 모음 뒤에서는 얘가 우로 바뀌어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중성이나 기타 중성 모음 또는 기타의 경우에는 뭐로 바뀌어 버리냐면 요렇게 돼요. 얘들아 이 공집합 표시 뭔지 알죠? 아예 그냥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서 뭐가 진짜 중요합니까? 보세요. 순경은 비읍은 어쨌든 간에 약간 모음의 성질 가지고 있는 자음이가 좀 덜 받아서 나오는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 근데 여기 보세요. 순경은 비읍은 어쨌든 간에 자음이었단 말이지. 닷소리였단 말이지. 닷소리. 모음을 홀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로 바뀌었어요? 이거 아예 없어진 거 빼고 얘만 놓고 보면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니? 얘가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니? 얘가 모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음이 모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성전환 수술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소리가 좀 바뀝니다. 뭐 언어는 생명체와 같은 거니까 우리 사람도 뭐 늙기도 하고 뭐 변하기도 하고 뭐 키가 커지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몸무게가 빠지기도 적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죽기도 하고 뭐 새로 태어나기도 하듯이 마찬가지 글자도 생성, 발전, 소멸의 관계를 글자와 소리도 생성, 발전, 소멸의 그 단계를 거치는데 전 세계 음운학 역사상 음운학이 자음 모음 연구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 음운학을 놓고 봤었을 때도 전 세계 거의 모든 걸 놓고 봤었을 때도 있잖아요. 글자 소리가 바뀌고 그런 거 많이 봤어도 자음이 모음으로 바뀌어버리는 예는 거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뭐 저는 이제 뭐 대학교에서 저는 대학원까지 나오진 않아서 본격적으로 이 음운학을 더 대학교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는 더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 세계 언어학적으로도 글쎄 뭐 저 어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연구가 안 되는 언어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언어학적으로도 자음이 모음으로 바뀌어버리는 케이스는 지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뭐 온이 원은 아니겠죠. 어디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지금 하여튼 학계에 보고된 거로는 거의 없다,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왜? 이 소리 자체가 어땠어요? 이 소리 자체가 자음치고는 되게 모음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이걸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남자가 여성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서 또는 어떤 시간이 흘러서 아예 여자로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뭐 트랜스 뭐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할게요. 원래 모음의 성질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웃긴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 볼게. 자, 하나씩 하고 지우고 갈게요. 자,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보시면요. 실제 예를 이 세 개를 한번 들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얘 1번 한번 해볼게요. 얘 1번은 어떤 말이냐면요. 보세요. 곱다란 말이 있어요. 곱다. 자, 곱다 뭐 얼굴이 곱다 무슨 뭐 성격이 곱다 뭐 마음이 곱다 할 때 그 곱다입니다. 자, 곱다에서 기본 용어민 날아가게 되겠죠. 기본 용어민 날아가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오잖아요. 그럼 이거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이죠, 그죠? 기본 용어민 다는 날아가고 양성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붙일 거냐면 곱다에다 뭘 붙일 거냐면 아서라는 말을 붙여버릴 거예요. 근데 왜 아서를 붙여야 되는지 알지? 이게 양성이니까 여기서도 뭘 붙여야 돼? 양성형 연결어민을 붙여야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뭘 해볼 거냐면요. 두 번째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보면 덥다로 한번 해볼까요? 덥다. 이 덥다가 그 뭐 이불 같은 걸 덮다 동사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이걸 합시다. 날씨가 덥다. 그걸 합시다. 날씨가 덥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역시 기본 영음이 다는 날라가고요. 얘는 뭐예요? 어잖아요. 어니까 뭐예요? 얘는 음성 모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음성 모음이면 여기는 아까 모음조화 원칙에 의해서 뭐가 붙어요? 연결어미가 아서가 아니라 뭐가 붙을 수밖에 없어? 어서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왜 세 개란지 혹시 눈치챘어요? 왜냐면 순경음 비읍이 세 가지의 변천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예를 하나씩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쉽다란 말 있잖아요. 쉽다. 뭐 이렇게 뭐 easy 할 때 쉽다. 그게 원래 15세기 영어는 sup다였어요. sup다. 그래서 sup다라는 말로 형용사로 라는 말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를 붙여볼게요. 그래서 이건 뭘 붙인 거냐면 첫 번째 얘는 아서는 연결어미를 붙여보는 거고요. 아서 어서 어미라고 하잖아요. 연결어미를 결합시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어미를 결합시킬 거고요. 어미를 결합시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뭘 붙일 거냐면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 얘는 부사어미. 뭐 전미사로도 볼 수 있는 부사형 어미를 저는 이렇게 넣어볼게요. 얘는 수비, 쉬. 얘는 부사형, 얘는 부사파생 전미사라고 해야 되겠네. 얘는 아예 부사로 바뀌어버렸으니까 파생 전미사를 넣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변천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돼서 곱아서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자, 따라오세요. 곱다에다가 기본 영어미 다는 날아가고 대신 연결어미 아서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곱아서가 되죠. 근데 이런 법칙이 있어요. 비읍이 앞에 받침이 나온 다음에 나오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곱아서가 되겠잖아요. 곱아서. 왜냐면 이어적기 연철이 여는 법칙에 의해서. 근데 비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나올 때는요, 이 두 개가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면 이게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 이런 원칙이 있어. 이건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냥 고바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 이 모음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면 와서가 되는 거. 고와서 이렇게 되는 거야. 고와서.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고와서가 되는 고와서.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몇 세기형이었을까요? 이게 고바서가 15세기형이었겠죠. 15세기형이었겠죠. 15세기 우리 지금 후민정부 때. 그래서 얼굴이 고바서 또는 마음씨가 마음씨란 말도 뭐 다른 발음이었겠지만 마음씨가 고바서였단 말이죠. 자, 우리 발음 한번 해볼까요? 고바서 시작. 고바서 V로 발음해야 되죠. 근데 얘가 이제 16세기로 갑니다. 얘가 16세기로 가요. 16세기부터 벌써 바뀌어요. 얘는 글자 굉장히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금방이라도 100년이긴 하지만.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앞에가 양성이잖아요. 그럼 순경음 비읍이 양성 뒤에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오로 바뀐다고 그랬었죠. 그럼 오로 바뀌면 어떻게 되니? 고에다가 이게 뭐로 바뀌어 버리니? 오로 바뀌는 거죠. 얘들아, 이거하고 둘 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로 바뀌어 버려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16세기 이후, 즉 16세기 이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굴이 고와서, 마음씨가 고와서, 피부가 고와서라고 할 때 사실은 이건 바로 뭐예요? 고와서가 된 이유는 이 순경음 비읍이 뭐로 바뀌어 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자음이 뭐로 바뀌어서 그래? 양성 뒤에서 뭐로 바뀌어? 오로 바뀌어서 지금 고와서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건 가능한가요? 자, 덥다 한번 가볼게요. 뭐 날씨가 덥다를 해볼게요. 얘도 일단 기본적으로 합쳐지면 덥다에다가 어서니까 덥어서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역시 모음과 만나면 이게 돼. 더 버서가 아니라 더 버서. 자, 발음해볼까요? 더 버서 시작. 더 버서. 그래서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버서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에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음성이잖아요. 여기가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뀌겠어요? 오가 아니라 이제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우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우로 체크해 볼까요? 자, 예상했어요? 우로 체크하면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어서가 그래서 지금 현재 16세기 이후에 지금 현재 더 워서가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제가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현재
이 곱다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현대 그냥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곱다라는 말에다가 아서라는 연결어미를 붙이면 당연히 얘는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바서가 되고 고바서가 어떻게 돼? 고바서가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되니? 고와서로 되잖아요. 이게 실제잖아요. 그래서 현대국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자, 좀 어려운 거 가르쳐 줄게요. 요런 거를 통시적 고찰이라고 그래. 통시적 고찰은 뭐냐? 어떤 글자나 언어나 의미 같은 것들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를 연구하는 거를 통시적 고찰이라고 그래. 그런데 하나가 있어. 이게 통시적 고찰이라는 게 있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들어보세요. 그냥 잘 안 되면은 저 앞으로 해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시적 고찰이라는 게 있어. 통시적 고찰, 공시적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서하게 되면 많은 의미를 다루긴 한데 통시적 고찰은 뭐냐면 어떠한 현상, 꼭 언어 아니어도 어떠한 현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천해 가는지를 연구하는 걸 통시적 고찰이라고 그래. 근데 공시적 고찰은 그렇잖아. 공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고정해야 돼. 그러니까 즉 이게 연구나 학자에 따라서 이제 스타일이 달라진 건데 아니 곱다란 말에 왜 아서가 붙었는데 고바서가 되지 않고 고아서가 되느냐. 이거를 통시적 고찰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왜? 원래 고아서가 맞았다.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으로 고바서가 된 건데 순경은 비읍이 모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고아서가 된 거다. 요렇게 설명하는 건 통시적 고찰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이렇게 설명, 통시적 고찰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적 고찰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사로 설명을 하면 안 돼. 즉 지금 현재 모습만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즉 이 순경은 비읍의 변천사 이런 거를 증거로 대면 안 돼.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공시적 고찰을 연구하는 태도는 원래 그래. 원래 태도는 그래. 그래서 그 현대국어에서는 이거를 순경은 비읍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가 없잖아. 이런 그 15세기, 16세기형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 공시적 고찰은.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비읍이 있던 게 없어졌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비읍 불규칙 용어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비읍이 그냥 없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그냥 비읍 불규칙 용어. 뭐 눕다 같은 것도 누워서 비읍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비읍 불규칙 용어이다. 불규칙 용어이다. 이렇게 불규칙이다. 왜? 지금 현재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규칙 용어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막무가내로 비읍이 날아가서 불규칙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통시적인 뭐가 있었던 거예요. 변천사가 있었던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통시적 고찰과 공시적 고찰이 뭔 말인지 알겠어? 어떤 예를 들어 현상 뭐 예를 들어서 우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진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우진이가 지금 현재 어떤 A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우진이가 원래 A의 모습이었어.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A의 모습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와서 얘들아 B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쳐보자. 그럼 그랬을 때 통시적 고찰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 거야? 우진이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서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고 연구하는 게 통시적 고찰인 거고 공시적 고찰은 뭐예요? 그 과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구 방법 중에 하나야. 과거를 보지 않고 지금 우진이가 B의 형태가 된 그냥 그 상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곱다가 기본 용음이 다가 날아가고 아서가 붙으면 고바서가 돼야 되는데 실제 발음은 왜 정상적인 발음은 근데 왜 고아서가 되느냐? 그냥 비읍이 없어졌다. 비읍이 바뀌었다. 없어졌다. 그래서 그냥 비읍 불규칙 용어로 현대국어 공시적 고찰로 설명할 때는 그냥 그냥 이래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사실은 얘가 비읍이 순경은 비읍으로 된 상태에서 순경은 비읍이 이러한 변천사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읍 불규칙 용어는 정상적으로는 사실은 순경은 비읍의 변천사로 설명을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지금까지 배우기 전까지는 순경은 비읍이라는 거가 교육과정이 없잖아요. 교육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비읍 불규칙 용어는 이렇게만 배웠던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자 이런 거 있지 않아? 뭐 삼각형 같은 거 있었을 때 니네 지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런 거 배우고 이게 삼각함수 중학교 때는 안 배우고 그거 언제 배우니? 사인, 코사인 난 고등학교 때 와서 배웠네. 저기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중학교로 내려갔어요?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아 그래요? 중3 때 정도 배워요? 아 그래 그딱 합시다. 난 수학 과정을 잘 모르니까요. 어이씨 이들 똑똑하구나. 나는 우리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사인 30도가 2분의 1.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서 뭐 이걸 각도 또는 이거의 길이를 구할 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뭐 삼각비나 뭐 이런 걸로 아까 뭐지 뭐 어떤 뭐 어떤 도형 이런 걸로 구하는 거지. 여기 그 뭐지 그 길이나 각도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중3 때서부터는 이제 이거를 굳이 이런 어떤 그 삼각형 도형의 형식 같은 도형의 어떤 성질 이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이게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게 하면 바로 암산으로 답이 나올 정도인 거죠. 근데 그거를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들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삼각함수를 아직은 교육 과정이 없는 상태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오면은 사실 이거는 삼각함수라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어떤 법칙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어떤 방정식이나 함수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삼각 뭐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삼각함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비읍불규칙 용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때까지는 순경원 비읍이라는 거를 이게 교육 과정이 없으니까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통시적 고찰, 공시적 고찰로 그냥 단순히 비읍불규칙 용언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한 건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와서는 순경원 비읍이라는 녀석을 배우다 보니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말이 좀 길어졌는데 통시적 공시적 고찰이라는 말 좀 알아주세요. 나중에 지금도 써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독수할 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버섯까지 했어요. 자, 숫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숫단은 어떻게 되냐면 자, 숫단 어떻게 하면 원래 숫 2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수 V가 되겠죠. 수 V. 자, 그런데 이건 중성모 앞이라고 써야겠다. 중성모 앞에. 자, 그럴 때는요. 어떤 특별한 경우는 얘가 이럴 땐 얘가 어떻게 되는 경우야? 수 V. 쉽게 한다 할 때 수 V가 된 거예요. 거기서 얘는 이 순경원 비읍은 아예 어떻게 돼 버려요? 순경원 비읍이 아예 어떻게 돼 버려? 순경원 비읍이 아예 없어져 버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따다다다다 이걸 이제 좀 따다 붙여봐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쉬.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 쉬가 되죠. 야, 쉬라면 지금도 씁니다. 아, 쉬해. 아, 오줌 싸라는 얘기 아니라 쉽게 하라는 뜻이라고. 야, 그렇게 쉬하면 되겠니? 그래서 쉬엄쉬엄이란 말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이게 다 원래 다 기본형 어간에 다 뭐가 있었던 것들이에요. 전부 다 숫다, 덥다, 붓다 비읍이 다 있었던 것들이죠. 근데 비읍이 있었던 것들이 다 비읍이 없어지고 모음으로 바뀌거나 탈락이 돼버렸잖아요.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순경원 비읍의 모음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 세계 음문학적으로도 거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자음이 모음으로 바뀌어버린 아주 특이한 선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걸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말 들었냐면 순경원 비읍이 결국은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다른 모음으로 오로 바뀌거나 우라는 모음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진 거니까 어쨌든 소실이라고 할 수 있죠. 소실이 뭐야?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살아있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어디에 살아있냐면 그게 바로 경상도 방언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원래 표준 그러니까 언어의 어떤 그 변천사를 공부할 때는요. 원래 표준어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깎아낸 말이거든요. 깎은 말, 다듬은 말이야. 나라의 공식 언어를 쓰기 위해서 깎고 다듬고 재단한 언어야.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언어가 아니야. 약간 artificial한 랭귀지란 말이야. 공식적인 언어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사투리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자연스럽죠. 마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지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칩시다. 그럴 때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 진짜로 그냥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우리한테는 안 알려주고 방송국에서
안 알려주고 막 찌른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식구들이 그냥 서로 사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뭐 간혹가다 뭐 말다툼도 하기도 하고 또는 사이좋게 뭐 이렇게 텔레비전 같이 보기도 하고 뭐 음식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이런 모습 그렇게 찍어야 진짜 우리 가족이 뭐가 나올까요? 진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 PD가 와서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찍겠습니다. 하루 종일 옵니다. 뭐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는 카메라만 놓고 저희는 갑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지만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지. 민재 형 있다 그랬나? 형이랑 요즘 가끔 싸우시나요 혹시? 아예 안 써요. 아 아예 안 싸워요? 그래서 관심이 없나요? 우진이는 누나랑 많이 싸우지? 그렇다고 해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진이가 항상 누나한테 처음 하는 우진이 누님 이름 내가 까먹네. 저기 있었잖아. 저기 컴사 뭐지 민경이 누나였나? 송민경. 민경이 누나가 이제 우진을 막 팬단 말이야. 왜? 꼴보기 싫으니까. 근데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어때? 때릴 수가 없죠. 얘들아 우진이가 뭐가 잘못했어. 우진이가 얘들아 뭘 빌려갔어. 근데 안 가지고 그걸 망친 거야. 고장났던 거야. 그럼 당연히 평소 때 같은 막 불꽃 싸다 이런 거 날아갔겠죠. 근데 카메라가 있잖아요.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진아 왜 그랬니?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면 잘 써야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도록 이렇게 누나 갈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잖아요. 인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실제 그 가족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카메라가 찍는다는 거를 인식하면 안 된 상태로 하게 되는 것처럼 원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중에서 그 나라의 공용어 즉 표준어라고 하죠. 공식적으로 쓰는 말 표준어는 인위적으로 지역을 여기 있는 말 그 중에서 이렇게 깎고 해서 만드는 약간 인공적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말의 흔적이라든가 어떤 살아있는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변천사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어디 걸 연구하냐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 같은 그런 뭐 이북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사투리를 연구해야 돼요. 사투리는 아무래도 일부러 재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말의 형태가 발음과 이런 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대표적으로 경상도 방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상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덥다라고 할 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막 더워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발음이 살아있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고봐라, 손 고봐라, 고봐라, 더워라. 해서 뭐해? 비읍 발음을 좀 하죠. 약하게 비읍 발음하죠. 그게 순경원 비읍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경원 비읍은 글자는 소실됐지만 발음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요. 경상도 방언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겁니다.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서워라고 안 하잖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순경원 비읍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순경원 비읍이 어디 나온 거냐면 여기 있죠. 여기. 그럼 설명 다 됐어요. 자, 사람마다 해여 하여금 수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건 15세기니까 순경업이 살아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숫다라는 말에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라는 부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수다 비읍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가 붙어서 수비. 그래서 요게 무슨 형이라는 거? 요게 무슨 형이에요? 요게 15세기 형이죠. 이게 15세기 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훈민정음 서문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수이 또는 쉬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온 거예요? 수비. 이게 훈민정음 서문형인 거죠. 알겠나요? 이게 훈민정음 서문 형태는 그래서 아직까지 순경어 비읍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이 또는 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위 이렇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순경어 비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13번이었습니다. 지금 몇 분 됐죠? 40분 정도 됐죠? 자, 잠깐 끊어갈 테니까 그래서 일단 순경어 비읍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참고로 하나만 더 써봅시다. 참고로 일단 4번이라고 쓸게요. 이것만 하고 쉬었다가 됐는데 4번에 무슨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가끔 우리 때는 되게 이제 약간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이걸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 때 주관식이라고 그래서 서술형이라고도 안 하고 우리 때는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순서 이거 있잖아. 이거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참고로.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자, 참고로 이거 나중에 원래 저 뒤에가 살려고 했던 건데 이것만 좀 미리 알아두세요. 소실 문자 순서 좀 알아두세요. 즉 글자가 지금 없는 글자들이 어떤 순서로 사라졌느냐. 제일 첫 번째 사라진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정식 이름 기억나십니까? 이거 보세요. 얘 뭐예요? 열인 히읗. 실제로는 히읗 소리가 나는 게 아니었죠. 그냥 어떤 문법적 기능이라고 했었죠. 동국적 찬자음 표기나 그 다음에 뭐 된소리 어떤 발음 냈다 했던 기능성 글자라고 했었어. 이거 기억나시죠? 반치음 즈 발음. 그 다음에 이거 옛 이응 꼭지응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 다음에 요게 아래야. 그래서 요 순서대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국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그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자, 요걸 약간 옆으로 바꿔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왜 암기하는 방법이 근데 이 암기 방법을 왜 뭐 과학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칼칼하면 알아쳐주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듯이 뭐 무슨 뭐 사와 뭐 노란 양말 이렇게 하듯이 이 암기 방법은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국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나도 이거 이상은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약간 각도로 바꿔보세요. 왼쪽으로 90도. 10원짜리를 가지고 왜 10원인지 그냥 몰라 외워. 10원짜리를 가지고 자 이게 약간 산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꼭지가 있는 걸 보니까 약간 사과처럼 생겼잖아요. 사과를 먹었더니 맨 마지막에 점 하나 남았잖아요. 아래 하나 남았죠. 먹었더니 그 다음 어떻게 씨만 남았다. 요렇게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기발한 어떤 암기 방법이 없더라고. 10원짜리를 가지고 그게 이거죠. 산에 올라가서 저기 반침이죠. 사과를 먹었더니 옛 이응이죠. 씨만 남았다. 그래서 요 순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지금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지금 왜 얘기냐면 선생님 그러면 숨겨온 비읍도 살았다면서요. 근데 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라진 글자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소실문자 순서를 이 4개밖에 안 합니까? 숨겨온 비읍도 16세기 없어졌을까? 꽤 빨리 한 이쯤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 없어진 순서라면 이쯤 맞을 겁니다. 그죠? 오히려 반침보다 더 먼저 없어졌어요. 맞아요. 얘가 제일 먼저 없어지. 얘는 약간 어떤 그 기능성 글자였으니까. 근데 왜 여기다 이런 거 안 씁니까? 숨겨온 비읍을 왜 안 씁니까? 왜 비읍을 안 씁니까? 그 이유는 여기다 쓸게요. 소실문자 순서는요. 여기다 이거 빨간색으로 써줄까요? 뭐라고 써주냐면 여기다가 기본 28자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기본 28자 중. 기본 28자. 바로 뭐였습니까? 자음 17개, 그 다음에 모음 11개. 즉 기본 28자 중에서만 소실문자의 어떤 뭐가 없어졌고 어떤 순서로 없어졌고 그거를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왜냐면 앞에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자, 여기 봐보시면 예를 들어서 잠깐 어떤 글자들이 있냐면요. 자, 예를 봐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그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선생님이 좀 요거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 제자 원리할 때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그 훈민정 및 창제 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 봐보시면 이 자음표 봐보시면요. 첫 번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기본자죠. 5글자죠. 그다음 가획 9개죠. 이체 3개. 여기까지만 뭐였습니까? 기본 글자 17개였잖아요. 그죠? 그다음 나머지 병서, 각자 병서 등 하병 병서든 즉 옆으로 나란히 쓴 병서는 일단 기본자에 들어가지 않죠. 그다음에 심지어 연서도 기본자에 들어가지 않죠. 밑으로 나란히 쓴 것도 기본자에 들어가지 않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얘들도 사실 글자로 쓰임새가 있었는데 기본 글자와 가획자와 그다음 이체자에 비해서는 빈도가 훨씬 더 적어서 세종대왕께서 굳이 얘들은 익히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기본 글자에서 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까지 다 합치면 이게 거의 뭐 한 30글자 이상 넘어가는데 얘네들까지 다 언제 없어졌냐를 생각한 논의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그래서 자음 중 없어진 순서는 요 17개 중에서만 17개 중에서 지금 없어진 게 몇 개예요? 하나, 둘, 그다음에 이거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음 중에선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 뒷장 넘겨 보세요. 모음 나오죠? 뒷장 넘겨 보세요. 자, 모음도 보시면 천지인 점의에다가 초출 오와 우어 제출 요야 유어까지만 기본 글자여서 11글자죠. 3 더하기 4 더하기 4죠. 그 다음에 합용 뭐 와야 뭐 그 다음에 뭐 합용 플러스 2 해서 이런 글자들도 쓰이긴 쓰였지. 근데 이런 글자들은 뭐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칸 이거는 기본 글자에 뭐 하지 않아?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11글자만 그 기본 글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글자들까지 언제 없어졌는지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논외로 치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 28자 이 안엔 자음도 있고 모음도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기본 글자 28개 중에서 지금 현재 없는 거는 얘네 세 개가 뭡니까? 얘네 세 개가 자음이죠. 자음. 그 다음에 얘 하나가 뭐예요? 모음이죠. 그러니까 훈민정음 28자 중에서 17개가 자음이고 11개가 모음인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글자는 14개, 자음에서는 14개, 모음에서는 몇 개인 거예요? 10개인 거죠. 그럼 없어진 게 자음에서 3개가 없어졌고 모음에서 하나가 없어졌잖아. 그 4글자, 그 28자 중에서 8자의 자음, 모음 중에서 없어진 4개의만 순서를 논한다는 거. 따라서 왜 순경원 비읍은 언제 없어졌는지 우리 16세기 없어진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에 그 문헌에는 안 나오거든요. 왜 없어졌는지를 굳이 얘기하지 않냐면 순경원 비읍까지 넣어버리면은 앞에 있었던 뭐 각자 명선이 합용 명선이 그다음에 이런 연선까지 그다음에 이것도 합용자니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논외로 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소시되긴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 5번은요. 그래서 마지막 5번은 그래서 여기 이 안에서 뭐 하는데 그냥 여기다 쓸게. 여기다가 5번 여기다 참고라고 썼죠. 그래서 순경원 비읍은 기본자가 아니잖아요. 연서자잖아요. 기본 28자가 아니므로 사실은 되게 많이 쓰였지만 발자가 아니므로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왜 선생님 왜 없어진 글자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이 네 개만 얘기합니까? 28자 중에서 없어진 거 3개 자음 3개, 모음 하나 이 4개만 논의로 하기 때문에 순경원 비읍은 언제 없어진 16세기의 문헌에 없어져서 사실 이쯤에 열애니시랑 거의 동시에 없어지긴 했지만 요 안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그 기본 28자 이외에서 상당히 중요한 글자긴 해요. 기본 28자 이외에는 익힐 필요가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도 좀 저기는 있죠. 중요도는 있죠. 순경원 비읍은 거의 기본자 28자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글자긴 한데 어쨌든 자음 17글자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했지만 이 안에 이거로만 얘기했었을 때는 이 안에 순경원 비읍은 넣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해? 그래서 이 앞에 다시 바꾸고 항상 누적 복습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비 니격에서까지 순경원 비읍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 15세기 중세국어 훈민정음 서문에서 마지막 14번 하나 남았거든요. 14번 하나가 뭐냐면 수매할 때 명사형 전성음이 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그게 훈민정음의 문법 끝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할까 모르겠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이게 이제 뒷짝에 아마 소학원회라고 있을 거예요. 요건 이제 중국의 소학이라는 책이 있어. 함자로 된 책이 있어. 언해라는 건 뭐냐면 원문으로 번역을 했다. 즉 중국에 있는 소학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다음 또 한글로 번역을 한 걸 언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학원회 얘는 1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딱 앞에 있는 훈민정음 서문보다 딱 100년 뒤에요. 그럼 이거를 보면요, 100년 동안에 어떤 변천사가 있는지 알게 될 텐데 선생님 그럼 훈민정음 서문한 것처럼 이것도 한 줄 한 줄 다 공부해야 돼요? 아니 그럴 필요 없죠. 왜? 우리는 기본 이론으로 15세기 그 문법을 다 배웠으니까 이 녀석이 16세기 어떻게 변했는지, 뭐가 없어졌는지, 뭐가 생겨나는지
그런 변천만 보면 되기 때문에 16세기까지가 여러분 학교 시험 범위. 그래서 그 학교에 따라 교과서에 따라 다른데 훈민정음 서문은 모든 학교가 공통 범위고요. 그 교과서에 따라서 제가 교과서 지금 브랜드는 까먹었는데 어떤 학교는 소학원에가 시험 범위 학교도 있고 어떤 학원은 소학원에가 아니라 15세기 용비어천가가 시험 범위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소학원으로 할 거고 학기 우리 계약 이제 고은고 이미 계약했지만 완전 계약해서 본 수업할 때 그때는 제가 그 저기 수학원의 플러스 제가 용비어천가도 같이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월인속보라는 그 작품도 저기 어떤 교과서에 따라서는 시험 범위거든요. 그건 제가 본 수업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쉬었다 가볼게요. 자 좀 이따 2교시 해봅시다.